2025년 11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요 34번부터 50번 재산보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재산보험은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상해보험 1번은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이거는 어디 영역일까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재산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 그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2번 주계약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질병 사망은요, 특약으로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부과한다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게 재산보험이요. 겸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양쪽 보험사가 모두 판매가 가능해요. 4번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기본적으로요.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해야 돼요. 생손보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가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때 15년 이하로 하게 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상저 1호 이렇게도 저희가 외우거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상품은 그러면 상해보험이 답이고요. 자, 손해보험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하려면 몇 년 이하로 가능하냐? 그러면 15년 이하가 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개별적으로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러분 재산보험은요.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상도 되고 정액보상도 돼서 재산보험은 그레이존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우리가 검정색,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손보상, 그 다음에 사망이나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은 정액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보험에서는. 자, 그래서 1번 실손보상 가능하고요. 2번 정액보상도 가능해요. 만약에 실손보상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지만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상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정액보상이 된다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는요. 실손보상만 가능하다. 여러분 상해로 사망하시면 1억 드려요. 그럼 1억 정액보상 되는 것이지 실손보상 되는 거는 실손의료비 하고 벌금담보 이런 것만 실손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상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요건 틀렸죠. 정액보상만 가능하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실손보상에는 의료실비가 벌금담보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액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재산보험의 상품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자, 1번 실손보상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내역을 고지의무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보험이 다 그래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고지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정액보상 계약의 중복보험은 상법 규정에 따라 비례보상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액보상하는 거는요. 중복으로 줍니다. 중복으로. 실손보상하는 거를 비례보상하는 거지 정액보상하는 거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례보상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틀렸고요. 3번 재산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상해보험은 15년 이하 할 때 저축성보험 개발 가능 이렇게 나오면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기본인 거예요. 예외로 상해보험일 때 저축성 보험 개발이 가능한 거지 기본은 보다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3번 질병사망담보의 만기는 100세가 아니라 80세입니다. 80세.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보험기간 몇 년이야? 여러분 15년 이하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 자, 보상하지 않는 활동. 우리가 이제 그 전문 등반을 하거나 행글라이딩 뭐 이런 거 있죠.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뭐 선박이 직업인 거예요. 선박에서 하는 게 직업이다. 그랬을 때 이제 사고 난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이나 경기. 이런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하고 시운전하고 이런 것들로 활용을 했다. 자동차를 그런 걸로 활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보상하지 않는 거, 주말에 등반한 거, 등산한 거, 이거 상해사고입니다. 회사에서 체육대회 하다가 다친 거 상해사고예요. 단체 야유회 갔는데 다쳤어요. 이런 건 다 상해사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번 전문 등반, 직업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해사고에서 보상되지 않고 이 경우는 특약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전문 등반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보험금은 인당 10억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여러분 우선은요, 한도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상해보험은요, 정액 보상이에요. 내가 1억을 가입했으면 1억. 2억을 할 때 2억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고요. 보험회사랑 계약자랑 약정을 해서 정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내가 돈이 좀 여유가 되면 많이 가입하고 여유가 안 되면 조금 가입하는 거니까 무조건 10억을 줄까요? 무조건 10억을 주면 좋죠.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납부하는 만큼만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약정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피보험자가 상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 가입 금액. 여기 잘 썼네요.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게 돼요. 자, 3번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이걸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요. 맞는 얘기고요. 4번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이 이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한시적인 장애라고 하는데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잠깐 그랬다가 좋아지면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문에 이게 5년 이상 지속됐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랬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후유장애 보험금은요, 우선은 가입 금액이 있겠죠. 만약에 1억이라고 가입을 했다 치면 후유장애율을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지급률, 어떤 장애 지급률이 100%부터 뭐 있어요. 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실명하면 50%, 양쪽 눈을 실명하면 100% 이런 식으로 장애 지급률이 있어요.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면 뭐 25% 이런 식으로 장애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러면 50%라 그랬잖아요. 가입 금액이 1억이죠. 그러면 50%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장애분류표에 정한 상해율에 보험가입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건 맞아요. 요거는 다 맞고 요거는 틀렸습니다. 가액을 곱하여 지급하는 우선 3, 4번 탈락이고, 자, 그러면 상해율이냐 장애지급률이냐가 포인트겠죠. 근데 상해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희는 장애지급률이라고 봅니다. 후유장애가 발생한 거에 따른 지급률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실손의료보험 4세대 3대 B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저희가 이제 실손의료비는 기본형에서 질병급여, 상해급여를 보상해드리고요. 특약에서는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그 다음에 3대 비급여를 보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특약은 다 비급여인데 3대 비급여는 3가지 비급여를 모아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도수치료라든지 체해충격파 치료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공명진단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주사치료 하나, 주사료 하나, 이렇게 3가지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 시력 교정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교정에 관련된 거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건 체해충격파 치료, 자기공명, 주사치료 이 3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3번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해 비급여 통원 의료비 자기부담금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선 통원입니다. 여러분 통원. 그리고 비급여예요. 비급여. 자, 이게 만약 급여라 그러면 병의원이냐 상급 종합병원이냐 요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비급여 통원인 경우는 무조건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잘 설명한 거 정답은 4번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 중에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44번 실손의료보험 상해 급여 의료비 담보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피보험자가 심실 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대요.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도 정신이 없는 상태, 제정신이 아닐 때 나를 해친 거는 보상을 합니다. 자, 2번 보험 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다. 그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받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고의로 부모를 해쳤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의로 한 사람 못 받고요. 자, 3번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보험금 지급할까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예요. 4번 계약자가 실수로 피해자를 해쳤대요. 요거는 뭐 1번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 경우는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중과실도 보상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차등 적용 시 반영하는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보험료 차등 적용은요, 우리가 비급여 보상받은 항목에 대해서 직전 1년간 12개월간 비급여를 받아간 게 있으면 갱신할 때 비급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보험료가 반영이 되는 게 바로 보험료 차등 적용이죠. 자, 그럼 그걸 잘 설명한 거 정답은 4번 12개월 이내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실손이 있고요. 노후실손, 유병력자 실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자는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병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실손보다는 보장 내용이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상해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률은 20%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 실손은 급여가 자기부담금이 20%고 비급여가 30%거든요. 근데 유병력자 실손은요, 비급여 가리지 않고 무조건 30%입니다. 30%.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실손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최소 자기부담금 통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공제금은 없어요. 자, 그리고 4번 회당 20만 원이고요. 연간 180회를 한도로 통원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교통상해 운전자형입니다. 운전자형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형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도 되고요. 길 가다가 차에 받친 것도 되고요. 뭐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다친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운전자형이면 길 가다 다치거나 뭐 길 가다 차에 받치거나 뭐 전철 타가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건 되지만 내가 운행하다가 실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운전자형이니까 운전하다가 다친 것도 되고 길 가다 다친 것도 되고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한 것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옆에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교통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고요. 자, 2번 시운전 중 자동차에 탑승 중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시운전, 경기 이런 거는 보상하지 않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운행 중 자동차 및 기타 교통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교통사고 보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길 가다가 차가 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당연히 보상합니다.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자동차가 기타 교통사를 정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정비는 운행 중이 아니죠.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다. 잘 설명했죠.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질병보험에서 대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거. 자, 대기간을 설정하는 대표적인 보험이 안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90일이라고 하는
90일이라고 하는 대기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단비가 뭐 5천, 막 1억 이렇게도 고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암에 걸리지 않은 분을 보험 가입자로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이미 질병에 암에 걸리신 분을 인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막 몇천만 원이 갑자기 막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회사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보험 같이 특정 질병, 아주 고액이 지급되는 질병에 한해서는 그런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질병에 걸려 있는 분을 인수하는 그게 바로 역선택이죠.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역선택 방지가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저희가 지금 4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입한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했대요. 질병 비급여, 여러분 비급여, 통원 요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우리가 비급여 같은 경우는요. 통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30% 3만 원입니다. 30% 3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비급여라고 하면, 급여라고 하면, 자,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이에요. 급여라고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만약에 동네 의원이다 그러면 10,000원하고 20% 중에 큰 금액이고요. 근데 이렇게 비급여일 때는 뭐 동네 의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가리지 않고 3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장기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알맞은 것. 장기간병보험은요, 치매나 어떤 일상생활의 불능 상태로 인해서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매 간병비와 활동불능, 누워 계시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장기 요양급여금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물어드리는 게 바로 이제 장기간병보험의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4번부터 5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